예,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엔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6월 2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유호정입니다. 바로 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일경제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꺼질 듯 꺼지지 않았다. 리튬 전지 화마입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1차 전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근로자 22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부상자도 8명인데요. 30명 훌쩍 이 부상 사상자가 나온 겁니다. 한 번 불이 붙으면 폭발하는, 특히 또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이 리튬의 특성상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입니다. 지금 보면 화마에 쓰러진 코리안 드림 외국인 20명 숨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2명 사망자 중에 20명이 외국인이었다는 점에 국민일보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18명, 라오스인 1명이 파악이 됐고요. 리튬 배터리 3만 5천 개가 보관이 되어 있던 공장에서 화재가 난 건데 폭발 우려 때문에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어제 대통령이 갔고요. 화재 원인을 철저히 정밀 감식하라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국회 보이콧 철회한 국민의힘. 야당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 보이콧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원내 2당이 맡던 법사위 또 운영위를 민주당에 내주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받기로 한 건데요. 대신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등원을 결심했다. 이 결심 의사를 밝히면서 의원들에게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만류 의사가 많은 것으로 재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공은 야로 넘어갔다라고 한국일보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 그리고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면서 입법 권력을 다 쥐게 된 민주당의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연임 도전 첫발 뗐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앞선 두 기사만 보더라 해도 여야 이 국회 상황이 좀 순탄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가 그 사이에 핑퐁 게임 못 벗어나는 연금개혁이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일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연금, 국민연금 바닥난다라는 말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래서 여야 모두 연금개혁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연금개혁 또 골든타임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일면에 북한이 어젯밤 또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는 소식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5번째인데요. 앞서 들어왔던 이 오물 풍선을 분석을 했더니 누더기 옷에 기생충까지 이 북한 내부에 좀 열악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물들이 들어 있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이한 건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문건이 훼손된 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실수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 내부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은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은 환자들의 소원을 적은 쪽지를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둔 사진입니다. 저희 쪽지 같이 한번 보시면 아픈 사람들 모두 건강해지길, 그리고 모든 교수님, 주치의,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같이 하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빌기도 지친 마음일 텐데 병원 파업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 환자들의 어려운 상황이 이 쪽지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사진 하나를 더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시면 네, 참전 용사인 아버지의 이 비석에 참배하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이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된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분들 잊지 말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지금 8시 5분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항상 여느 때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폭주입니다. 열폭주 하면은 열이 가해지면은 폭발하면서 불이 붙는 이런 현상을 열폭주라고 하는데요. 어제 있었던 이 화재 사고의 피해가 컸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동아일보 3면 보시면요. 400도 열폭주. 한 번 불이 붙으면 고온, 열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폭발하듯이 연소하면서 정말 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는 현상을 열폭주라고 하는데요. 리튬 전지의 특성상 화재가 훨씬 더 빠르고 크게 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화재 현장 상황을 좀 자세히 드러난 그래픽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오전 10시 반에 발화한 지 15초 만에 발화 지점 추정되는 곳에서 15초 만에 흰 연기가 발생하더니 전체 작업장의 연기가 뒤덮였다라는 모습이 이 내부 CCTV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22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느냐. 내부 구조를 보면 현재로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2층에 사망자가 다수 발견이 된 곳에 문 앞에 이 제품들이 쌓여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화물질이 출입문 앞쪽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탈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불이 났는데 소방당국이 바로 출동을 했지만 3시 10분경이 돼서야 초기 진압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리튬의 특성상 폭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진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돼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 영상 그리고 목격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연기가 굉장히 커지더니 그 건전지에서다 보니까 폭발이 엄청 크게 있었어요. 여러 번. 분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정착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고. 예. 예, 짧은 영상 보시면 들으셨다시피 펑펑펑 폭발음이 들리는데 실제로 목격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무슨 원자폭탄 터지는 것처럼 굉장히 굉음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리튬 전지가 한번 불이 붙으면 폭발하는 특성 때문에 어제 화재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리튬 화재에 물 뿌렸다. 적절성 논란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소방당국이 이 진압 작업이 늦어지는 와중에 어제 화재에 결국에 물을 뿌려서 불을 끄긴 했습니다만 리튬의 특성상 물을 부으면 이 불이 더 커지고 유독가스가 나올 수 있는데 물 뿌린 게 과연 적절하느냐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소방당국은 내부에 이 소량만 담겨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방법대로 그대로 진화 작업에 나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과연 이 적절성 논란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은 어떤지 또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는 화재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전문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공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공화승입니다. 예, 먼저 어제 이제 사고 화면 장면들 보셨을 텐데 화재 원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하나에서 내부 감식 CCTV를 보면 배터리 하나에서 연기가 나더니 15초 만에
흰 연기로 작업장 전체가 뒤덮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직 합동 감식 전이지만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상황으로 화재 원인을 추정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배터리에서 화재가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배터리에 화재가 시작됐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배터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든지 아니면 제조상의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분리막이 손상돼서 그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리튬 배터리에 그 수분, 물이 닿아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뭐 마찰이라든가 어떤 불꽃 등에 의해서 점화원이 발생해서 불이 붙었다든지 이런 다양한 원인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영상을 보면은 이 안에 있었던 일하던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라는 이제 장면들도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리튬 전지는 소화기로 이 진화를 할 수가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화재 적응성으로 본다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말 소화기도 불을 끌 수가 있긴 합니다만 예. 이 배터리 화재의 특성상 배터리는 이게 불이 나면서 이 가연성 가스인 수소를 지속적으로 발생을 또 시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 끄기가 원칙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쌓여있던 리튬 전지가 3만 5천 개였고 10시 반에 불이 났는데 이 초기 진압 작업은 3시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 역시 뭐 리튬 전지 공장의 이 특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 리튬 배터리가 열 폭주 현상에 따라서 계속 이제 그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그 진입이 쉽지 않은 것이죠. 언제 또 폭발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폭발이 어느 시점에서 멈추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건물 내부의 상태는 또 붕괴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 조선일보 이면에 있었던 기사 함께 보셨는데 원래는 물로 진압하면 안 되는 리튬이지만 극소량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을 사용했고 다행히 진화에 성공했다라는 게 이제 소방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보다시피 뭐 적절성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리튬이 물과 반응을 하면 이 수소가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이 수소가스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근데 가연성 가스 자체로는 이거는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연성 가스에 불꽃이 있을 경우에 이게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리튬이라고 하더라도 불꽃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그 보장만 있다고 하면 물을 뿌려서 그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을 식혀서 소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꺼질 듯 꺼지지 않았다. 이게 리튬 전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꺼졌다 살아나기도 한다라는 이제 보도도 있어서요. 이제는 완전히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배터리 화재 특성상 예. 배터리가 폭발이 일어나고 나면 고열이 장시간 유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열 자체가 이 점화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인근에 인화성 물질이 있다고 하면 재발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로 이 내부에 외국인 일용직 근무자가 많았다라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뭐 내부 구조가 익숙치 않아서 피해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리튬에서 이 발생하는 가스가 아주 유독한 가스입니다. 뭐 불산이라든지 벤젠이라든지 톨루엔 이런 아주 독성 물질이 발생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독성 가스가 한 모금만 흡입해도 몸이 경직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심장 마비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유독한 가스입니다. 그래서 한 모금만 마셔도 대피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일용직 근로자다 보니까 그 건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리튬 전지라는 게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공장, 리튬을 직접 만드는 공장 아니다 하더라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공장에서도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느 점에 좀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분말 소화기라든지 마른 모래라든지 팽창 질석 이런 것들이 아마 구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말 소화기라면 어떻게 소화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이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것이 과연 일반인들은 소화 약재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교육과 그 실제적으로 그 훈련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예, 화재 원인은 물론 이 꼼꼼한 대책 마련까지 필요해 보입니다.